안녕하세요, 셀픽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출시된 서피스 프로에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막상 출시가 되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10타입 단자가 추가된 것 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망해도 또 서피스 프로만한 제품이 없어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욕하면서 서피스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말고 다른 회사에 쓸만한 투인원 태블릿 PC가 없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무려 1년 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한 레노버의 싱크패드 X1 태블릿 3세대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인원 태블릿 PC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서피스 프로 7과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인데요.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인텔 8세대 i7 CPU, 8기가 램, 256기가 SSD 모델이 1,049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대략 123만원으로 관부가세 포함 시작 140만원 정도인데요. 게다가 이건 타이 커버와 펜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만약 서피스 프로 7으로 비슷한 구성으로 설정한다면 대략 200만원에 가까운데요. 이것도 i5 모델로 구성한 가격이고 i7으로 간다면 싱크패드가 거의 1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면 뭐하냐, 레노버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월드 워런티 보증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원과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싱크패드 시리즈는 대부분 월드 워런티를 지원하고 해당 모델 역시 워런티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라는 것들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워런티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싱크패드 X1 타블렛 3세대예요. 이제 국내판이 아니라 이제 미국판인데 이 해외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드 워런티가 제공되나요? 예, 거기는 이 제품은 있었었어요. 이 제품 국내 보증이 가능했어요? 예, 그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네네. 무상 보증 기간 이내에서는 이제 과실로 인해서 생겨난 부분이 아니면은 서비스 진행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서피스 프로에 비해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피스 프로보다 큰 화면과 썬더볼트 단자인데요. 제가 서피스 프로 4부터 7까지 그 외에도 삼성 갤럭시북 12도 사용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이 뭐였냐면 화면이 작아서 작업용 PC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이 작다 보니 프로그램 아이콘 자체도 작고 많은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기가 힘들어 10분만 작업해도 피로도가 상당했는데요. 그래서 13인치 화면이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싱크패드에는 이번 서피스 프로 7에도 안 들어가 있는 썬더볼트 단자가 무려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C타입이나 썬더볼트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썬더볼트가 C타입에 비해서 2배의 전선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외장 그래픽카드인 eGPU를 연결한다면 진짜 메인 작업용 PC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서피스보다 싱크패드가 강점이라는 생각을 해서 구입했고요. 지난 1년간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싱크패드가 정말 서피스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제가 사용하는 싱크패드 태블릿의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인텔 8세대 i7 CPU로 4코어 8스레드로 구동하고 UHD 620 내장 그래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기가 램과 256기가 하드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3대2 비율의 13인치 IPS 패널에 3000×200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7과 싱크패드 태블릿의 시체 크기입니다. 일단 외관상을 봤을 때 싱크패드 태블릿이 월등히 큰데요. 화면 크기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도 있지만 이 베젤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면 크기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둘 다 동일한 3대2 비율의 패널로 서피스는 12.3인치, 싱크패드는 13인치입니다. 인치 크기로는 0.7인치 차이이고 가로 세로는 대략 15mm와 10mm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자면 싱크패드 태블릿은 14인치 16:9 패널보다 높이가 더 높고 15.6인치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16:9 비율의 패널로 비교하자면 대략 14.8인치 크기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메인 작업용 노트북으로 15.6인치를 많이 쓰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작업에 활용할 만한 크기라 볼 수 있습니다. 싱크패드를 쓰다 보면 화면이 큰지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하지만 싱크패드를 쓰다가 서피스를 써보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실제로 서피스로 30분 동안 게임을 했을 때와
프로와 싱크패드로 했을 때 피로도가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의 경우에도 다양한 툴바나 상태창 때문에 화면이 작으면 작업 영역이 좁아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싱크패드가 더 넓은 작업 영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피스 프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킥스탠드인데요. 이 싱크패드 태블릿도 서피스 프로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지 방식이 다소 특이한데요. 이렇게 힌지의 메커니즘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방식으로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싱크패드만의 차별과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특이한 메커니즘은 서피스보다 훨씬 많은 각도를 눕힐 수 있었습니다. 힌지 장력이나 여닫는 느낌도 서피스 못지않게 좋았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타입 커버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서피스 프로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싱크패드의 DNA가 명확히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싱크패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빨콩이라 불리는 트랙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는 트랙 포인트를 잘 활용하지 않아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라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싱크패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트랙패드 상단에 마우스의 좌우 중앙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가 없을 때 확실히 트랙패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중앙 버튼과 트랙 포인트를 활용하면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자체가 넓어서 제스처를 쓸 때 서피스보다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키감의 경우 서피스 프로와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 없었지만 한 가지 짜증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이 펑션 키의 위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펑션 키의 위치는 윈도우 키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패드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의 위치에 있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때 잘못 누르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레노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키 설정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나서 설정 옵션이 달라져서 현재는 설정을 하지 못해 지금은 그냥 적응해서 쓰고 있습니다. 펜 수납 방식은 다소 아쉬웠는데요. 서피스 프로의 경우 자석으로 인해서 측면에 부착되는 것에 반해 싱크패드는 이렇게 별도의 펜홀더를 통해 수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심미적인 측면에서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홀더가 서피스 프로보다 펜을 강하게 고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용하면서 가방에 넣고 꺼낼 때마다 거의 대부분 펜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펜홀더에 부착하기보다 가방에 따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서피스 프로의 손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구동 방식의 경우 싱크패드나 서피스 모두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무게감도 비슷했고요. 다만 서피스 펜의 펜팁은 마찰감이 있는 반면 싱크패드는 약간 미끌거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찰감이 있는 것을 좋아해서 필기감은 서피스 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필압이라든지 펜 딜레이는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종합적으로 펜 부분을 평가하자면 성능이 비슷하지만 부착 방식이나 펜팁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우측 베젤에 지문인식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요. 싱크패드도 앞면인식을 지원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지문인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앞면인식의 경우 어둡거나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지문인식으로 빠른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요. 이 슬롯을 통해 내장 용량을 확장할 수 있고 LTE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의 경우 데이터 쉐어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전원이 켜지면 이렇게 전원 버튼과 후면에 싱크패드에 이 빨간 점이 불이 들어옵니다. 단점들로는 지문 자국이 너무 잘 남는다는 점인데요. 표면 마감이 블랙 색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펜 거치 방식이랑 이 펑션 키의 위치, 이 세 가지가 다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서피스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펜거치 방식을 제외하고 서피스 프로와 비교했을 때 싱크패드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서피스 프로에 비해서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작업 시 피로도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썬더볼트 단자를 채용해서 확장성도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이나 영상 작업을 데스크탑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외장형 그래픽카드 쪽인 이 GPU를 썬더볼트로 연결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휴대성은 포기해야 하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와 함께 세팅해 두시면 충분히 메인 작업과 서브 작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싱크패드 X1 태블릿 3세에는 단종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1년이 넘었고 조만간 4세대가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직구하시면 됩니다. 서피스 프로보다 저렴하고 좀 더 크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썬더볼트 단자를 통해 다양한 확장을 원하신다면 싱크패드 X1 태블릿 어떨까요? 지금까지 셀픽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